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서울고법이 3차 공판부터 윤석열 지하철장이 아닌 지상으로 출석토록 결정했습니다. 이제서야 윤석열이 갖고 있던 특혜 일부를 바로 잡은 건데, 그런데 바로 잡을 게 더 없습니까? 윤석열, 김용현, 조지호, 김봉식, 노상원, 내란 수계와 그 주요 종사자들 전부 지기현 판사가 담당하고 그들 모두 비공개 재판하는 거, 이거 말이 되나요? 이 역사적 재판을 말이 안 된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겸손은 힘들다 김효성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법원 출소할 때마다 포토라인 대상으로 그럼요. 범죄자 이미지를 끊임없이 언론 입혀왔거든요. 근데 형법상 가장 중죄인 내란 수계에게는 특혜를 줬던 법원이 이제서야 지하주차장이 아닌 지상으로 출석토록 결정했죠. 네, 그렇습니다. 12일인데요. 세 번째 공판이고 10시 15분에 열릴 예정인데 그때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거 결정한 것은 지기현 판사가 아니라 이제 서울고법이에요. 고법원장인데,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호 1번을 날려버리려고 했던 그 사법 쿠데타를 이제 목격하고 보니까 네.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을 석방시키고 탈옥시키고 했던 게 지기현 판사 혼자 한 판단인가? 그러니까요. 의심이 드는 거죠, 의심이. 그래서 윤석열의 인권을 얘기했거든, 지기현 판사가. 거짓말이죠. 우리 막내 PD는 이 거짓말을 자기 세대에서는 뻥 까고 있네라고 한다는데. 아. 김병식 세대는 뭐라고 합니까, 이거? 욕은 하면 안 되잖아요. 허락하시면 제가 할 수 있는데. 욕 말고, 야, 욕보다 살짝 낮은 버전으로. 낮은 버전으로. 예. 이엠병 났다. 아니, 욕인가? 자, 뱉었습니다. 네. 우리 형사소송법이 생긴 이래 윤석열에게만 적용되는 규칙을 새로 만들었으니까 이건 인권 보호한 게 아니라 특권을 보호한 거죠.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위반과 사법부 신뢰훼손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법원 노조에서 대법원장 사퇴하라는 건 처음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변호사들도 나와서 무더기로 또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한 200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 2015년 을사년 5월 1일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다시 한번 공격당했다. 자, 그리고 법학과 교수도 전국에서 기자회견을 했더라고. 네. 119명. 후보자의 피선거권과 선거 운동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과잉하게 침해하고 유권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조희대 난을 위한 별동대가 따로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나 봐요. 국회에서. 장경태 의원이 이 대목을 밝히는데 잠깐 봅시다.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유독 이 보고서만 공유를 안 했다고 하거든요. 연구관들 10여 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별동대로 조직을 해서 아주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공유도 안 하고 재판연구관을 따로 별동대 10명 조직해서 했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는 이런 내란 세력의 저항이 대선에서 공작으로 이어진다. 네. 그런 제보가 또 쏟아졌나 봐요. 어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저지단이 발족했죠. 이름이 뭡니까, 저지단이? 더불어민주당 내란잔당 선거공작 저지단입니다. 자, 저지하겠다. 자, 요 기자회견 짧게 좀 봅시다. 공작 정치의 망령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내란 과담과 정치 관여 혐의를 조사받고 있는 조태용은 여전히 국정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 후보 상황실에 들어갔다고 알려진 K씨를 비롯 과거 국정원 국내 정치 담당 경력자들이 내란 옹호 세력의 캠프에 참여 중이라는 제보도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과거 정치 공작 전문가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오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도 12.3 내란 관련 증거들이 파기되고 있다는 제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과거 사이버사 댓글 공작에 참여했던 인원들이 있는 정보사의 개입 시도를 훤히 지켜보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방첩사가 실원 자료를 활용해 정치 공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제보도 들어오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공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잔당 선거공작 저지단은 권력기관의 선거공작 책동을 끝까지 저지하고 다시는 이 땅에 계엄도 내란도 없는 민주정부가 탄생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자, 박선원 의원 잠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내란잔당 선거공작 저지단을 꾸려서 기자회견까지 한 거 보면 제보가 있나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이 내란을 옹호하고 그다음에 법원, 직위원을 비롯해서 대법원까지 이 내란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재판 연기로 일단락된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현재 주요 권력기관, 국가기관이 여전히 이 내란을 지속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하고 있고 선거 공작으로 볼 수밖에 없는 행위를 하고 있다, 할 것이다라고 하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국가기관이 어떤 것들입니까? 저희가 이제 그 내란전당 선거 공작 저지단을 국정원에 대해서는 제가 맡고 경찰은 이상식 의원이 맡고 있고 국방부는 지금 부승찬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국정원, 경찰 그리고 방첩사와 정보사를 비롯한 국방부 예하 부대, 사이버 사령부도 의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보도된 데에 따르면은 보도된 게 아니라 김민석 의원의 얘기에 따르면은 국정원 전 간부가 한덕수 후보 상황실에 들어갔고 그리고 국정원 과거 국내정치 담당 그 사퇴한 인력들이 캠프에 참여 중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던데요. 예, 그저께인가요? 예. 제가 아는 사람이 그 한덕수 캠프를 가봤습니다. 한덕수 캠프 가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조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선거운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책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기태입니다. 예, 조이대 별동대 거론하셨는데 이 별동대가 어떻게 운영됐다는 거예요? 이 보통 이 대법관들이 재판을 하기 전에 재판 연구관분들이 재판 보고서를 연구해서 예. 제출을 하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 10여 명의 예. 별동대를 따로 구성해서 또 보통 이 보고서는 재판 연구관들이 함께 공유해서 함께 연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연구 보고서니까요. 예. 근데 폐쇄적으로 운영했고 아. 실제 이 연구 보고서는 비공개로 아하. 구성을 해서 공유도 하지 않았다. 아, 그게 별동대라고 부르신 이유는 원래 재판 연구관들이 연구해서 공유하는 건데 요 대법원장 직통으로 10명을 따로 별동대를 운영해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이걸 보고 그런 경우가 없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거네요. 예. 그렇죠. 이 조이대 대법관의 이 재판 연구관들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별도 이 보고서 내용도 폐쇄적으로 공유하지 않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라서요. 그동안 희대의 판결을 내기 전에 계속 이렇게 희대의 어떤 여러 가지 이례적인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연구 보고서마저도 사건 기록 6만 장을 봤다고 혹은 보지 않아도 이 연구 보고서만으로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절차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가 제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공개할 것을 10명을 따로 별동대로 운영해가지고 비공개로 처리하고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사실 어차피 공개될 재판 내용인데 자기들끼리 공유해야 되는데 굳이 감출 필요가 있었던 것은 이게 구태타라 그런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 그 10명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만큼 이거 자세한 제보입니까? 이 일일이 다 거론하진 않겠지만 또 일부 제가 확인한 바도 있지만 아직은 알겠습니다. 재판 연구관들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재판 연구관들은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제가 10명을 다 이름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정도로 구체적이냐 제보가.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4일 청문회 그대로 합니까?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 조이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면 어떡합니까? 아마 입법부에서 일단 이 청문회 자체가 이 정말 희대의 대법 판결의 졸속 판결에 대해서 국민께 소상히 알려야 될 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건데요. 네. 만약 입법부에서 설명이 안 되면 헌재에서 설명을 하셔야겠죠. 헌재에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태 의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김문수 한덕수 공약공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공개된 장소에서 두 사람이 만났죠. 맞습니다. 어제 오후 4시였고요. 국회 사랑제 옆에 카페에서 1시간가량 진행이 됐는데 전체가 다 공개가 됐죠. 네, 재밌었습니다. 저도 봤는데 답답하더라고요. 둘의 대화가. 진짜 이제 정말 코미디다 싶었는데 아유. 핵심 장면을 저희가 1분 한 30초로 줄였어요. 1시간 이상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작업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장면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만 계속 무한 반복됐다고 맞아요. 무한 반복됐다고 보시면 되니까 자, 저희가 1분 30초 줄인 장면 한번 보시죠. 제발 일주일치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오늘 내일 하면 됩니다. 더 이상 뭐하러 일주일을 기다립니까? 제발. 그럼 저는 경선 과정을 거쳐서 또 저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후보들이 한 10명 이상의 후보들이 다 돈 1억씩 내고 다 통과하면 또 1억을 내고 또 그다음에 또 1억을 내고 많은 과정을 거쳐서 제가 여기 앉아 저 거의 끝날 때까지 들렸잖아요. 효과음 너무 좋다고. 어디서 오셔가지고 저보고 빨리 단일화를 하자 이야기하시면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저보고 당신이 책임 있지 않느냐 단일화 안 하면 당신 책임 책임 있으신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책임 있으신 왜 거죠? 저한테 책임 아니 22번이나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왜 또 세 일주일을 또 연기합니까? 그러면 며칠부터 며칠까지 22번 말씀하셨다. 왜 지금 뒤늦게 나타나서 국민의힘의 경선 다 거치고 돈 다 내고 저는 모든 절차를 다 따랐어요. 그런 사람한테 난데없이 나타나서 너를 12일까지 경선을 완료해라. 그 말씀 아닙니까? 완료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 김 후보님께서 나는 그거는 도저히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제가 국민에 대한 의무는 저는 10일과 11일에 걸쳐서 하게 돼 있는 우리 그 후보 등록을 저는 안 하는 것이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김문수 후보님을 설득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저의 결정이다. 궁금해서 묻는데 그렇게 국민의힘의 당의 모든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신다면 당연히 국민의힘에 들어오셔가지고 국민의힘의 경선에 참여하는 게 옳지 않겠나. 저건 김문수 후보 말이 맞죠. 네. 저거는 저도 아무리 들어도 김문수 후보 말이 맞는데 후보 등록도 안 한 사람하고 무슨 단일화냐. 백브리핑 때 그 얘기도 했는데 그 잠깐 봅시다. 또 한덕수 후보께서도 등록을 하고 단일화를 위한 여러 가지 협상과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나 지금 후보 만들어주면 입당하고 안 만들어주면 나는 빠이빠이다. 뭐 이런 게 어느 정당 역사에 이런 게 있습니까? 맞는 말인데요. 맞는 말이죠. 네. 예. 경선도 안 들어와. 후보 등록도 안 해. 그러니까 나를 단일 후보로 만들어주면 입당한다. 이 말은 당첨되면 로또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굉장히 대국적 결단인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첨되면 로또 산다는 거지. 이거 단일화 도둑놈 되면 입당하겠다. 도둑놈 싶어지. 아니 도둑놈도 못 돼. 도둑놈도 담은 자기가 넘어야지. 아니, 들어 올리게. 나를 넘어서 담을 넘겨주시게. 말이 되나? 당첨이 번호가 나오면 로또로 사겠어. 내가 되면 입당하겠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이 당권파 소위 쌍권은 자기들보다 훨씬 못한 김문수 따위한테 대선 후보 주고 또 대선 이후 당권도 줄 생각을 하니까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나 봐요. 권성동 대표는 알량한 후보직 막 그러던데. 자기는 투표를 통해 된 사람을. 자기 당의 대선 후보를 알량한 후보라고. 이거 잠깐 봅시다. 당원들의 명령을 무시한 채 그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 참네. 어떻게 저러죠? 자기 당의 후보를
그러면서 강제단일화 한다는 거 아니에요? 강제단일화 네. 여론조사하고 뭐 전국위원회 붙인다 이거 아닙니까? 네, 여론조사 일단 오늘 오후 1시에 마감되고 그다음에 11일에 전국위원회 지금 공지가 나왔어요. 그때 이제 붙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가처분 신청했죠. 자기 지위에 관해서. 네네. 법원으로 끌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가처분 신청. 날 이건 인정해줘. 김문수 후보가 일 거라고 보는데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후보가 되려면 정당 후보가 되려면 대표 직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걸 안 찍어준다는 얘기도 있어요. 야, 2025 옥새 들고 나르샤. 대표 직인 안 찍어주면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 후보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그래야죠. 그럼 국민의힘이 망하는 거니까 이미 반쯤 망했는데 확실히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렇게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긴 하는데 설마. 예. 인간의 욕심이 워낙 터무니없어서 가능성이 제로까지는 아닌 것 같다. 네. 뭐든 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윤상현 의원은 또 제3당 얘기하고 있어요. 예. 이것도 정말 귀를 의심할 만한 내용이었죠. 예. 차라리 저건 이번 안될 일이에요. 네, 기간도 오래 걸리고. 저건 안 될 일인데 그냥 콩가루 시간이 되고 있다는 그런 신호로 읽어주시면 되고 이 상황이 이렇게 미쳐 돌아가니까 홍준표 전 시장이 또 SNS 한마디 했어요. 네. 3년 전 두 놈이 윤석열이 데리고 올 때부터 당에 망조가 들더니 또다시 엉뚱한 짓으로 당이 헤어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는구나. 윤통과 두 놈은 천벌 받을 거다. 두 놈이 누굴까? 누굴까? 두 놈이. 두 놈이 누군지 궁금하네. 네. 저 홍준표 전 시장 말을 보니까 제가 문득 생각난 게 뭐냐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이 당을 뽀개버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 네. 그 말이 생각나더라고. 그 있습니까? 이놈 새끼들 가서 개판 치면은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국힘의 지도부 다 소환해. 바꿔버려 전부. 약속을 지키는 윤석열이에요. 그러게요. 아니, 세상에, 진짜 몰라뵀네. 이 탄핵되면 바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윤 어게인이니 뭐 택도 없는 말도 안 되는 허무 맹랑한 소리를 해대며 시간 보내다가 지금 또 단일한다고 시간 다 보내고 있잖아요. 그것도 자기 당 후보 가지고 가야지. 무슨 지금 열심히 선거운동할 텐데. 선거운동 안 해요. 선거운동을 대선인데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선거운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거가 아니에요 지금은. 아, 네. 코미디네 진짜. 아무리 봐도. 당을 뽀개버려. 두 놈은 후보는 누구지?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당을 뽀개버려 좀 진짜. 내지. 자, 네. 그런 사이에 자타공인 보수 대표 동력 중 한 분인 정규재 대표가 어제 또 이재명 후보 얘기하다가 본인의 그 방송에서 울컥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제가 저거 보다가 저분이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찍진 않을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할 만하다, 납득할 만하다. 네네. 왜냐하면 이제 평생 보수로 산 분이 민주당의 후보를 찍는다는 건 제가 안 할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게 3년 전에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에 가가지고 상대원 시장에 가가지고 본인이 어릴 때 자랐던 거기서 공장 다니고 다치고 가족들 뭐 어머님 화장실 지키고 하는 그때 일을 연설할 때. 예, 상기하면서 울컥해가지고 상대원 시장에서 눈물의 연설을 할 때 있었거든요. 그거 보고 저런 반응을 3년 지나서 이제 최근에 봤나 봐요. 저런 감정이 올라왔는데 저렇게 감정이 올라와 이제 경계를 풀고 마음을 풀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그거 대단한 거거든요. 네네. 참 오래 살고 봐야 한다는 어른들 말이 맞았어요. 한 명에 불과한가요? 장군은 울지 않습니다. 장군은 울지 않습니다. 아니 정규재 대표도 울컥하는데 말이야. 세상 티. 장군은 팁니다. 울고 싶군요. 자, 우리 묘성 장군은 그때 다시 울진 않았다. 예. 편집이 너무 바빠가지고. 네. 한번 찾아보시고요. 연설. 상대원 시장에서 연설. 유명한 연설이죠. 저도 마지막 대목에서 울컥했는데 예. 정규재 대표가 저걸 보고 울컥해가지고 방송 중에 저렇게 목이 메일 줄이야. 힘들다 김효성이었습니다.